누구나 동네에 하나쯤 절대 망하면 안 되는 단골 가게가 있을 겁니다. 저에게 그곳은 바로 아파트 상가 모퉁이에 자리 잡은 작은 국수집이었습니다. 사장님 부부가 운영하는 그곳은 맛도 맛이지만 따뜻한 인심 때문에 퇴근 후 지친 저를 위로해주는 소중한 공간이었죠. 제가 자주 가다 보니 사장님은 제 얼굴만 봐도 오늘도 고생 많으셨다며 항상 먼저 말을 걸어주셨어요. 어느 날은 퇴근이 늦어서 거의 마감 시간에 맞춰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주문해도 되나요? 눈치 보며 물으니까 사장님이 그럼요. 배고픈데 집에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 하면서 웃으시더라고요. 이미 거의 비워둔 반찬통을 다시 꺼내시면서 김치랑 단무지를 새로 담아주고 삶아둔 계란이 있다고 하나 더 얹어주셨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 집은 그냥 밥 먹고 가는 곳이 아니라 나를 챙겨주는 동네 식구구나. 없어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처음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국수집에 언제부터인가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저희 아파트에 사는 그 여자 때문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아파트 내에서도 악명이 높았습니다. 주차장에서 이웃에게 소리 지르는 건 기본이고 관리실 직원에게 당신들은 내가 내는 관리비로 월급 받는 사람이니 당연히 내 말을 들어야 한다며 갑질을 일삼았어요. 그 여자의 진상 행위는 공공장소를 가리지 않았고 결국 제가 아끼는 국수집에까지 손을 뻗쳤습니다. 그 여자는 늘 사소한 것을 트집 잡았습니다. 이 국물, 어제랑 맛이 다르다. 오늘은 단무지를 왜 이렇게 조금 주냐. 심지어는 내가 이 집 단골이니 특별 서비스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황당한 요구까지. 사장님은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영세한 가게에게 진상 손님의 악평은 생계를 위협하는 무기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저는 사장님 부부가 애써 웃으면서도 표정이 굳어지는 걸 볼 때마다 제가 더 화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특히 지난달에는 김치가 시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한 것은 물론 각종 배달앱에 악성 리뷰를 달아 가게 평점을 떨어뜨렸습니다. 그 여자가 다녀간 후 일주일간 매출이 절반으로 줄었고 사장님 부부는 한숨을 쉬며 이대로 장사를 계속해야 하나 깊은 고민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때 저는 괜히 사장님께 저 여자 진짜 너무하네요. 제가 대신 뭐라고 해드릴까요? 하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손사래를 치면서 아니에요. 동네 장사하는 입장에서 손님이랑 대놓고 싸울 순 없죠. 그냥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죠, 뭐. 하고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힘없는 웃음이었는지 알면서도 저는 끝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괜히 제가 나섰다가 더 큰일 나는 건 아닐까 겁이 났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퇴근 후 저녁을 먹으러 국수집에 갔습니다. 제가 국수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을 때 옆 테이블에서 그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는 이미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곧이어 국수가 나왔습니다. 저는 혹시나 또 사장님을 괴롭힐까봐 귀를 쫑긋 세웠죠. 그런데 그때 제 눈에 믿을 수 없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여자는 국수를 한번 휘젓더니 주위를 슬쩍 살피더군요. 그리고는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는 척하며 자신의 머리카락 한 가닥을 뽑아 국수 그릇 안에 넣는 것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너무나 의도적이었고 저는 그 뻔뻔함에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자는 국수 그릇을 테이블 구석으로 밀어놓더니 이내 사장님을 불렀습니다. 여자는 최대한 목소리를 깔고 격앙된 척하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이게 뭡니까? 이 국수 안에 머리카락이 들어있잖아요. 도대체 위생관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장님 부부는 너무 놀라서 연신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국수를 다시 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목적은 이게 아니었습니다. 다시 해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식중독 걸릴 만한 음식을 팔아놓고 그냥 넘어가시게요? 저는 지금 밥맛 다 떨어졌어요. 당연히 돈은 지불 못하고요. 저희 집 식구들 먹을 쿠폰이라도 몇 장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자는 한술 더 떠서 사장님에게 삿대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구청에 위생 신고를 넣을 수도 있어요. 가게 문 닫게 하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제가 원하는 대로 하세요. 사장님은 그 말에 충격을 받은 듯 몸을 움찔거렸습니다. 간판을 내릴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사장님의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여자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더욱 목소리를 키웠습니다. 저는 이 아파트의 입주민입니다.
당신들 같은 영세 상인들 때문에 동네 품격이 떨어지는 것 같아 정말 불쾌하네요. 당신들 실수를 무마하려면 이 정도 요구는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자는 능글맞게 비웃으며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사장님의 얼굴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저는 최대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잠깐만요. CCTV 돌려보세요. 이웃 여자는 깜짝 놀라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당신은 뭔데 끼어듭니까? 당신이 뭘 봤다고? 남의 일에 상관하지 마세요. 저는 여자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아까 똑똑히 봤습니다. 주위를 살피면서 본인 머리카락 넣으시는 거요. 지금 당장 CCTV 돌려서 확인해 봅시다. 이분이 얼마나 상습적으로 이러고 다니는지 증명할 수 있을 겁니다. 사장님은 떨리는 손으로 CCTV 녹화본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여자가 능숙하게 머리카락을 뽑아 국수 안에 넣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결국 사장님의 신고로 경찰이 왔고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여자는 당황했습니다. 그 장면을 본 경찰관들도 헛웃음을 지을 정도로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증거 앞에서는 더 이상 뻔뻔할 수 없었습니다. 여자는 그 자리에서 얼굴이 새빨개져 사장님에게 억지로 사과하고 경찰이 보는 앞에서 국수값을 계산한 뒤 조용히 가게를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이 돌아가고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뜬 뒤에야 사장님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셨습니다. 손님, 아까 나서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 혼자였으면 또 그냥 죄송합니다만 반복하다 끝났을 거예요. 사실 저분 올 때마다 가게 문 닫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어서요. 하고 조용히 덧붙이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괜히 그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지켜보기만 했던 제 자신이 떠올라서 미안한 마음과 후련한 마음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사실 사장님 부부도 저희 아파트 입주민이었습니다. 같은 단지 사람들 눈치가 보여서 괜히 동네 분위기 흐릴까 싶어 그동안은 그냥 참고 넘어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더는 참고만 있으면 안 되겠다 싶었는지 사장님은 이 사건을 아파트 주민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리셨습니다. 물론 실명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국수집에서 머리카락 넣고 진상 부린 여자가 101동 402호 여자라는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주민 댓글창은 그동안 그녀에게 당했던 사람들의 폭로로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그녀의 평소 행실을 알고 있었기에 분노는 극에 달했죠. 주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평소 관리실 직원에게 갑질하고 이웃에게 무례했던 그녀의 행동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조명된 것입니다. 아파트 주민단체 채팅방에서도 그녀에 대한 대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이웃이 그녀에게 싸늘한 시선을 보냈고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저 사람이 그 진상 아줌마라며 수군거렸습니다. 여자는 동네 국수집은 물론 아파트 단지 내 편의점조차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왕이라 믿었던 그 동네에서 그녀는 모두에게 외면당하는 빌런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불과 한 달 후 저는 이른 아침 그 여자가 짐을 싸서 이사 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사장님에게 이 사실을 알리니 사장님은 진심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손님은 왕이 아닙니다. 이웃과 함께 사는 구성원으로서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야 하는 존재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무개념한 행동은 언젠가 반드시 공공의 시선 앞에 드러나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그 여자는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로 국수집 공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손님들도 사장님 편을 노골적으로 들어주었고 항상 잘 먹고 있어요라는 말 한마디를 꼭 남기고 가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 동네가 저 여자만의 동네는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사장님은 다시 평화로워진 국수집에서 시원하게 국수를 한 그릇씩 비웠습니다. 그날의 국물 맛은 유난히 더 시원하고 통쾌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동네에도 꼭 지켜주고 싶은 작은 가게 하나쯤 떠오르셨을지도 모르겠네요. 앞으로도 이런 일상 속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괜찮으시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도 편하게 들러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